행복한 4월 마음 따뜻하게 보내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4.29 폭동 30주년을 맞아 인종화합을 강조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한인타운에서는 LA 폭동 4.29 평화 기념 행사가 저녁 7시까지 펼쳐집니다. 4.29 폭동 30주년을 맞아 한흑 커뮤니티 간의 화합을 이뤄내자는 메시지를 담은 벽화가 공개됐습니다. 벽화는 한인 운영 리커스토어에 그려졌습니다. 5세 이하 어린이용 코로나 백신 긴급 사용 승인 문제를 논의할 외부 자문기구가 다음 회의 일정을 6월로 잡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르면 6월 중으로 어린이용 백신이 승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에 대한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안 표결이 다음 달 4일에 이뤄집니다. 인준안 처리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등 핵실험 준비 정황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 자제와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가운데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민주당의 의석수를 고려할 때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구 권력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였습니다. 문 대통령이 집무실 이전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는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독재와 권위주의 권력이라며 비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찬반 의견이 모두 많다며 여전히 숙고 중임을 내비쳤습니다. 남은 임기를 감안하면 이제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사선에 도전하는 오세훈 현 시장과 격돌을 합니다. 지난달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 급등했습니다. 지난 1982년 1월 이후 최대 폭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에 해당 기업의 주가가 급락한 여파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LA로는 오늘 밤과 내일 맑고 화창한 날씨 이어집니다. 밤 최저 54도, 내일 낮 최고 75도가량 되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4월 29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에 대한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안 표결이 다음 달 4일에 이루어집니다. 상원 외교위는 오늘 웹사이트에 다음 달 4일 골드버그 지명자와 함께 노르웨이와 필리핀 그리고 호주 주재 미국 대사 지명자의 인준안 표결을 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정통 외교 관련 출신인 골드버그 지명자의 경우 외교인의 여야위원회 고른 지지를 받고 있어서 인준안 처리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상원 본회의의 최종 표결까지 거쳐야 인준 절차를 마치게 됩니다. 아직 상원 본회의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는 해리 해리스 전 대사가 지난해 1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사퇴한 뒤에 지금까지 15개월 넘게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르면 오는 6월경이면 5세 이하 어린이용 코로나19 백신이 승인될 것 같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FDA는 오늘 제약사 모더나와 파이자의 어린이용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 문제를 논의할 외부 자문기구 백신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의의 다음 회의 일정을 6월로 잡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잠정적으로 잡힌 회의 일정은 6월 8일과 21일, 22일입니다. FDA는 그동안 이 자문위원회가 백신을 승인하라고 권고한 이후 이 의견을 수용해 승인하는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백신 업무를 관장하는 피터 막스 FDA 생물의약품 평가연구센터 소장은 자문위가 여러 건의 승인 신청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FDA는 독립적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검토하는 철저하고 투명한 절차를 따를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승인 절차든 빨리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의 케이트 베딩필드 공보국장이 오늘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베딩필드 국장은 트위터에 이 같은 사실을 공지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밀접 접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베딩필드 국장은 지난 26일 바이든 대통령과 회의에 참석을 했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했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부스터샷도 맞았으며
경미한 증상만 겪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백악관과 의회 강요들 사이에 확진자가 속출해서 바이러스가 바이든 대통령 코앞까지 다가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내일로 예정된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파티에 참석할 예정인데 다만 식사는 하지 않고 연설만 하는 것으로 일정을 축소했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민주당이 극단주의자들에게 납치됐다는 글을 게시하면서 민주당에 반감을 보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에 따르면 머스크는 트위터에 자신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했었지만 최근 민주당은 극단주의자들에게 납치됐다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바마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08년 대선과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한 2012년 대선,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2021년의 정치적 이념 지형도 이미지도 게시하면서 좌파 진영이 계속 왼쪽으로 치우친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머스크 자신의 위치도 2008년의 중도 좌파에서 2021년 중도 우파로 이동한 것처럼 표현되었습니다.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뒤 콘텐츠 규제 정책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민주당 지지자들이 트위터가 우파 극단주의로 흐를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자 머스크가 해당 트윗을 올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위스콘신주에서 10세 소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14세 소년의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영국 매체인 데일리 메일은 지난주 위스콘신주에서 숨진 채 발견된 10세 여아의 살해 용의자는 피해자 고모의 아들인 칼슨 피터스 버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용의자 버거의 어머니와 피해자의 아버지는 남매 사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용의자인 이 버거는 소년법원에 보석금 100만 달러가 책정된 채 수감 중입니다. 위스콘신 검찰은 버거를 성인으로 간주하고 1급 살인과 1급 강간, 그리고 1급 아동 성범죄 등 모두 3개 혐의로 기소했고 유죄 확정 시에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버거의 보석금을 10만 달러로 낮춰달라는 요청과 함께 이번 사건을 청소년 법정으로 이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버거에 대한 다음 심리는 다음 달 5일 열릴 예정입니다. 미국인 인질 4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연방법원에 기소된 이슬람 무장단체 IS의 조직원에게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연방법원은 오늘 비틀즈라는 별명을 가진 IS의 납치 살해 조직 일원이었던 알렉산더 코테이에 대해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올해 38살인 코테이는 영국 국적자로 미국인 인질 4명을 참수하고 20여 명의 언론인과 구호단원들을 납치 고문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작년 9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앞서 그는 지난 2018년 1월 시리아에서 다른 비틀즈 조직원인 엘 샤피 엘 셰이크와 함께 쿠르드 반군에 체포돼 이라크 주둔 미군에 인계됐고 지난 2020년 재판을 받기 위해 미국에 왔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등 핵실험 준비 정황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면서 자제와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전리나 포터 국무부 부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이 몇 달 안에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보도를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포터 부대변인은 이런 행동은 위험한 일일 뿐만 아니라 영내 안정을 크게 해치는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제시된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안정을 해치는 추가 행동을 자제하고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에 관여하는 것을 선택하길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미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캐트린 카츠 한국 석좌와 빅터 차 부소장은 포린 어페어 기고문에서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집중하고 있는 틈을 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긴급한 조의가 필요하다며 북한이 조만간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 장착,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완성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러시아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수주일 내에 2017년 이후 처음으로 핵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를 희망한다면 늦기 전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문제를 직시하고 즉각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한국과 일본 방문 계획이 발표되자 배타적 소집단을 만드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방문 계획과 관련해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소집단을 만들어 지역 국가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을 손상해서는 안 된다고 논평했습니다. 왕 대변인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순방 기간 동안 일본에서 쿼드 4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비판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가 다시 결집하고 있습니다. 중국 견제도 시동을 걸어서 유럽을 넘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판을 키우는 모양새입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추진을 빌미로 침공을 개시한 러시아. В документах НАТО наша страна официально, прямо объявлена главной угрозой евроатлантическ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в качестве передового плацдарма для такого удара будет служить Украина. 나토의 동진을 맡기는커녕 중립을 지키던 핀란드, 스웨덴까지 돌아서는 역효과를 냈습니다. But if they decide to apply, Finland and Sweden will be warmly welcomed and expect the process to go quickly.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 의사를 내비칠 만큼 유명무실했던 나토는 다시 결집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으로 범세계적인 공동 전선을 구축했습니다. La guerre lancée par le président Poutine amène une clarification et crée une menace à nos frontières et sur le sol européen inédite qui de toute façon redonne, si je puis dire, une 오는 6월 나토 회원국 정상들은 러시아를 고립시킬 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댑니다. 중국 견제 구상이 담긴 새로운 전략도 채택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4개국도 초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At the NATO summit that the president will attend, the AP4 and Japan will be there. 윤석열 당선인이 참석할 경우 우리나라가 대중 압박 전선에 동참하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北约已经搞乱了欧洲，难道还要搞乱亚太、搞乱世界吗？ 러시아의 의도와 달리 나토 확장의 계기가 돼버린 우크라이나 침공. 그만큼 지구촌의 전운이 넓게 드리워졌다는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온오프 PRGR, 야마하 폴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에서 함께 보내드립니다. 다섯 시 17분 향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 교통정보,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 5. 이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제공으로 알아보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인근의 각 프리웨이 구간들 점점 심한 정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405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 벤츄라 블루버드 구간부터 속도가 뚝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벤츄라 블루버드 구간은 10마일 정도, 스커버 센터 드라이브 구간도 9마일 정도로밖에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110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 역시 다운타운 인근 힐 스트리트 구간부터 10마일대로 속도 떨어지면서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익스포지션 블루버드 구간부터 버논 에비뉴까지 꽉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밖에 교통 위험신호 켜져 있는 구간들이 있는데요. 먼저 추돌사고 발생한 구간들입니다. 605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 사우스 스트리트 구간, 101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은 월몬트 애비뉴 구간,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 웨스턴 애비뉴 구간, 또 히트앤런 사고 발생한 구간은 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 오버랜드 애비뉴 구간입니다. 끝까지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는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5, 이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5 제공이었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4.29 폭동 30주년을 맞아서 LA 지역에서 인종화합을 강조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한인타운 3700 윌셔 블루버드에 있는 잔디광장에서는 LA 한인회와 KYCC,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직능협회 LA, 퍼스트 AME 교회 등 한인과 흑인 단체들이 함께 개최하는 LA 폭동 4.29 평화 기념 행사가 7시까지 열립니다. LA 한국문화원에서는 저녁 7시부터 3층 아리올에서 플래시포인트 4.29 콘서트가 열립니다. 4.29 관련 행사는 내일도 이어집니다. 내일 오전 11시 1350 웨스트 플로렌스 애비뉴에 있는 세븐앤식스 주유소 주차장에서는 4.29 폭동재발방지위원회가 주최하는 한흑 연합 행사가 진행됩니다. 행사가 열리는 곳은 4.29 폭동의 시발점이 된 첫 방화 피해업소 자리입니다. 내일 행사에는 LA시의 정치인들과 LA경찰국 내 올림픽과 77가 등 4곳의 경찰서, 그리고 LA 총영사관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폭동의 아픔을 이겨낸 한인 운영 리커스토어의 폭동 30주년을 맞아 아픔을 넘어서 이제는 한흑 커뮤니티 간의 화합을 이뤄내자는 메시지를 담은 벽화가 그려져 공개됐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9일 한인민주당 협회의 주도로 잉그루드에 위치한 한인 운영 리커스토어 외벽에 4.29 폭동의 30주년을 맞아 아픔을 이겨내고 한인과 흑인 커뮤니티의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벽화의 제막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공개된 벽화는 벽화의 장소를 제공한 리커스토어의 한인업주 부부와 30년간 함께한 흑인 직원을 주인공으로 했으며 한인과 흑인 커뮤니티가 겪은 아픔을 이겨내고 화합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막식에는 LA 한인회, 메릴린 스트릭랜드 워싱턴 10지구 연방하원의원, 홀리 미첼 LA 카운티 슈퍼바이저가 참석했습니다. 한인 어머니와 흑인 아버지를 둔 메릴린 스트릭랜드 연방하원의원은 이번에 공개된 벽화가 한인과 흑인 커뮤니티의 화합에 대한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했다고 감상을 전했습니다. And this mural, I think, really epitomizes the idea and the message about unity, coming together, the shop owner, the man who works for him, and just if you look at the visual part of it, it's very compelling and very strong. And so as someone who, is part of both communities, it was important for me to come down here to Los Angeles in Inglewood. 홀리 미첼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이번 벽화를 통해 4.29 폭동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 말고도 폭동을 교훈 삼아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If we don't learn our history, we'll make the same mistakes. It takes the time to understand not just the series of events that began on 429. 벽화의 주인공이자 장소를 제공한 한인 리커스토어 업주 서 씨는 과거 4.29 폭동 이후 운영하는 리커스토어가 완전히 소실되었으나 재기에 성공했으며 30여 년간 함께해준 흑인 직원에게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서 씨의 아들인 폴 서 씨는 4.29 폭동 당시 매장이 완전히 소실되었지만 이후 잉그루드의 흑인 커뮤니티는 서 씨의 가족을 포용하고 화합을 이뤄냈다고 합니다. So the relationships when people come in here is very warm. It's not confrontational at all. A lot of these folks I grew up seeing, and the good days. 스티브 강 한인 민주당 협회장은 한인과 흑인의 연대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이번 벽화를 제작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리콜스토어에서 이런 갈등이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 한인민주당협회는 로스앤젤레스 한인회 그리고 LA 카운티 슈퍼바이저와 같이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런 평화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벽화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제임스 한 LA 한인 회장입니다. 또 여기 이제 흑인 비영리 단체들이 또 많이 이 가게를 서포트를 해주시고 아주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이제 기분이 좋더라고요. 벽화를 완성한 한인 2세 아티스트 줄리아 천 씨와 애니 홍 씨는 4.29 30주년에 맞춰 공개된 벽화가 한흑 간의 화합의 상징으로 보존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We ended up collaborating, and I painted the portraits of the liquor store owner, his wife, and their longtime employee. And then Annie designed the background. Shows solidarity between the two communities and 공개된 벽화는 잉그루드 내 삼촌 웨스트 맨체스터 블루바드에 위치한 리커 스토어의 외벽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LA시의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 10지구 지역 개발 관련 예산 배정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보면 10지구에는 사우스 LA는 비전 극장 재건축 사업으로 150만 달러가 배정된 것이 전부에서 5개의 단독 사업이 배정된 1지구와 15지구, 그리고 4개의 단독 기금 배정 사업이 포함된 4지구와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예산 배정에는 10지구 시의원의 공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시의원이 적극 나서야 하지만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이 지난해 10월 연방 대배심에 기소된 이후 직무정지가 됐기 때문에 예산을 배정받지 못했다는 것이 시정부 관계자들의 입장입니다. LA시가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시의회는 지난 수요일 시정부가 소유한 시설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등 일회용품 사용 금지 관련 14개 조치를 담은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 통과로 시 당국이 운영하는 LA 동물원이나 시가 주최하는 행사에선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중단됩니다. 또한 모든 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일회용품 금지 관련 교육인 제로 웨이스트 프로그램 개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정부는 이를 학교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LA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보고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550명, 그리고 사망자는 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바라 페러 보건국장은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이 중요하다며 공공장소나 실내에서는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LA 카운티의 가솔린 평균 가격이 하루 사이 2센트가 올랐습니다. 트리플레이는 오늘 LA 지역의 가솔린 평균 가격이 어제보다 2센트 오른 갤런당 $5 79.8센트라고 밝혔습니다. 가솔린 도매 가격 상승이 소매가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트리플레이는 분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가솔린 평균 가격은 어제보다 2.8센트 상승한 갤런당 $5 74.8센트를 기록 중입니다. LA의 한인 2세인 류진선 박사가 인공지능의 인종차별 문제를 다룬 영문 그래픽 노블을 발간해 화제입니다. 이달에 출간된 그래픽 노블 파워온은 UCLA의 리서치 디렉터로 활동하는 류진선 박사와 제인 메골리스 씨가 함께 집필을 했습니다. 파워온은 10대 청소년들을 위한 저서로 인종적 불평등 문제가 인간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AI 시스템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고발하고 뿌리 깊은 인종적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자인 류 박사는 하버드 대학에서 환경과학으로 학사 학위를 받고 하와이 대학 교육학 석사과정을 거쳐서 UCLA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UCLA에서 리서치 디렉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류 박사는 한국어지능재단 이사장인 모니카 류 박사와 산부인과 전문의 류지선 박사의 둘째 딸입니다. 타운과 로컬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잠시 후에는 한국 소식 간추려드립니다. 이브닝 뉴스 일부 한국 소식입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가운데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범죄로 한정하는 것이 핵심인데 민주당의 의석수를 고려할 때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사법개혁 특별위 구성을 두고 또 충돌을 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국회가 검찰 수사권 축소안 중 본회의 무제한 토론이 종료된 검찰청법 개정안을 오늘 오후 처리합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만큼 본회의는 통과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이후 경찰 송치 사건의 경우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완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또다시 무제한 토론으로 맞선다는 방침입니다. 어제 민주당의 소집 요구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는 협의가 없었다며 국민의힘이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운영위를 지금 강제로 지금 소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법 위반이 아닌가. 위원장께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법에 따라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국회 운영위는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가 합의했던 국회의장 중재안에는 사개특위를 구성한 뒤 6개월 내에 중수청 설치 입법을 완료하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발족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검찰 수사권 축소 절차의 실질적 마침표로 보고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여야 합의안은 이미 무효가 됐다며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신구 권력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을 하면서 집무실 이전 꼭 해야 하냐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는데 이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독재와 권위주의 권력이라며 문 대통령을 맹비난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국민청원 7개에 직접 답변자로 나섰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반대하는 청원 2건에 75만여 명이 동의한 데 대해 개인적으로 청원 내용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안보가 엄중한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 장관 공간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국가의 벽년 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무척 모순적이라고 느껴집니다. 닷새 전 방송 인터뷰에 이어 또다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윤당선인 측은 문 대통령이 집무실 이전 공약을 지키지 못한 점을 거론하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청와대가 독재와 권위주의 권력의 상징이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 그 독재와 권위주의 권력의 마지막 대통령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국민께 예의를 지키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인은 이런 무도한 정권을 종식시키고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과 관련해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언급을 하면서 임기 마지막 사면 단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특별 사면 관련 결단이 임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소식은 YTN이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사면은 사법 정의 보완 차원에서만 행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종교계와 시민사회계, 경제계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은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의 특별 사면 요구가 이어지자 문 대통령이 또 사면 관련 입장을 냈습니다. 마지막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마지막까지 사면 결정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찬성 의견까지 함께 언급했다는 점에서 기존 입장보다 사면 단행 쪽으로 한 발 더 나아간 메시지를 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다만 청와대 안팎에서는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더 크고 문 대통령의 고민 시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볼 때 사면을 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날 수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사면 찬성 의견을 소개한 것은 양쪽 입장이 모두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한 중립적 메시지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사면을 단행하게 된다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절차와 국무회의 일정 등을 고려해야 해 문 대통령이 조만간 결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 대통령은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사면이 이루어진다면 그 대상을 놓고
자기 편 끼워넣기 사면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 장고를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측근 이른바 윤핵관의 맏형격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검수 완박 정국을 거치면서 난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중재안이 사실상 파기되면서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정권 교체 이후 치러진 국민의힘의 첫 원내 사령탑 선거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중심의 국정 운영을 내세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에게 할 말은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할 말을 하는 강단으로 대통령과 당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 소속 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선출된 권 원내대표는 이후 전국 현안을 주도했습니다. 특히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민주당과 물밑교섭을 이어가며 중재안을 끌어냈습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 즉 2차적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 그리고 국회의장까지 서명한 합의문은 불과 사흘 만에 뒤집혔습니다. 검찰의 한시적 직접 수사 범위에 공직자와 선거범죄가 빠진 것에 대해서 윤 당선인 등이 사실상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권력자의 거수기가 됐다는 민주당의 비판이 쏟아진 가운데 권 원내대표는 판단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이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서 저희 판단 미스 또 그로 인한 여론 악화 이런 부담을 당에게 지우고 당장 책임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명분도 실리도 잃었다는 지적이 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맞상대인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상대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습니다. 철험회 등 당내 강경파 의원들에게 끌려다닌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어찌됐든 중재안을 관철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한다에 있는 것이고요. 향후 한국형 FBI, 가칭 중대범죄수사처를 만들기로 했고요. 다만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여론과 우려도 큰 상황에서 무리하게 입법 절차를 추진했다는 지적까지 피하긴 어렵게 됐습니다. 인사청문회, 정부조직법 개정, 부동산 정책 등 민주당과 이견을 보이는 쟁점 현안들이 앞으로도 줄줄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주어질 겁니다. 여소야대 전국에서 권 원내대표가 어떻게 협치라는 숙제를 풀어갈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정부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발표에 인수위가 유감의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현 정부의 공을 돌리려는 의도는 아니냐고 했는데 정부는 정치적 판단으로 결정한 건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실외에서 마스크 벗는 건 다음 달 하순쯤 결정하자고 했던 안철수 인수위원장. 실외 마스크 해제 발표가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5만 명 이상 확진자가 나왔고 사망자 수도 100명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현 정부가 방역 성과를 차지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오히려 현 정부의 공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위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실외 마스크 해제를 신중히 검토하자는 의견을 무시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이 과학 방역에 근거하여 내린 결정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전 교감은 없었다. 사실상 정치 방역이라는 건데 정부는 곧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최근 6주 동안 확진자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백신과 자연 감염으로 면역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실내에 비해 실외의 전파 위험도가 낮은 점을 감안했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외가 훨씬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습니다. 또 인수위 역시 해제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적용 시기와 방법에 대한 이견만 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향성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인수위에서 권고하신 부분들을 중요한 권고로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였고 일각에선 일상 회복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방역 정책을 놓고 신구 권력이 신경전을 벌인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공천 배제 논란 등 우여곡절 끝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힘을 실어준 서울에서 4선에 도전하는 오세훈 시장과 격돌합니다.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주요 지역 대진표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YTN이 전합니다. 6월 지방선거의 향방을 가를 서울시장 후보로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선출됐습니다. 개표 결과 송영길 후보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장 후보로 결정되었습니다.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한 달여 만에 출사표를 던졌던 송 전 대표. 당 전략공천위원회가 송 전 대표에 대해 공천 배제를 결정했다가 당 지도부가 다시 이를 번복한 데 이어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영입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경선 시작을 미루기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본선 무대에 올랐지만 당내에선 여전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송 후보는 윤석열 정권에 맞선 승부로 당내 여론을 결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단순히 오세훈 후보만의 경쟁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공화국 정부에 맞서 시민의 인권과 민주주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한판 승부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의힘 후보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3선 현직 프리미엄을 가진 데다 대선 때 이미 국민의힘으로 기운 서울 민심이 확인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후보로 나오시든 최선을 다해서 정정당당하게 겨루어서 시민 여러분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좋은 정책 대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에서는 김관영 후보가 확정되면서 경북과 세종을 제외한 주요 광역단체장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관심이 쏠리는 곳은 수도권과 충청 지역. 경기도지사 선거에선 김동연 후보와 김은혜 후보가 이른바 명심과 윤심의 대결을 펼치고 인천은 민주당 박남춘 현 시장과 전임 시장인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의 리턴 매치가, 충북에선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노영민 후보와 윤석열 당선인의 특별 고문을 지낸 김영환 후보의 대리전이 예고됐습니다. 대선 직후 펼쳐지는 지방선거인 만큼 여야는 물론 신구 세력에 대한 여론의 판단이 그대로 드러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여기에 현직 의원 출마로 공석이 된 6개 의석을 두고 여야 당내에서 치열한 경쟁도 불가피해졌습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경제 소식 이어집니다. 네, 금요일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에 해당 기업의 주가가 급락한 여파로 크게 밀렸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939.18포인트가 하락한 32,977.2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155.57포인트가 떨어진 4,131.93, 나스닥 지수는 536.89포인트 빠진 12,334.64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가는 원유 공급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폭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어제보다 67센트가 하락한 배럴당 104달러 69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요 물가지표 가운데 하나인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가 급등했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지난 3월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6.6%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82년 1월 이후 최대폭입니다. 최근 물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 불안으로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1분기에 정점을 찍은 뒤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한국산 철강 제품의 대미 수출 물량 제한을 둘러싼 재협상을 연방정부에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오늘 지나 러먼도 상무장관과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서 이 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서한에 따르면 호건 주지사는 최근 EU와 일본과의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완화 협정 체결에 박수를 보낸다며 나는 한국을 포함한 다른 주요 동맹국들과 비슷한 협상을 지연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전 행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에 적용한 무역 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제조업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이었다고 평가를 한 뒤 동시에 우리는 비시장 관행을 해결하고 공급망을 안정시키기 위해 동맹과 협력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EU와 일본과 등과의 협정 체결을 거론하면서 고품질의 철강 공급국이자 핵심 동맹으로서 한국은 그런 논의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1분기 고용 비용이 예상치를 웃도는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연방노동부는 1분기 고용비용지수 ECI가 계절 조정 기준 1.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인 1.1% 증가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고용비용지수는 지난해 4분기에 1.0% 증가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 추가로 상승했습니다. 1분기 고용비용지수는 전년 대비로는 4.5% 상승해 전분기에 4.0% 상승을 웃돌았습니다. 고용비용이 70%를 차지하는 1분기 임금은 전분기보다 1.2% 올랐고 보험 등 임금 외의 다른 보상은 전분기보다 1.8% 상승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각각 4.7%, 4.1% 상승했습니다. 중서부 지방의 4월 제조업 활동이 전달보다 큰 폭으로 둔화했습니다. 공급관리협회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4월 시카고 구매관리자지수 PMI는 56.4를 기록해서 전달 62.9보다 큰 폭으로 낮았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62도 하회했습니다. 시카고 PMI는 공급관리협회 제조업 PMI 지표 공개 전에 발표되는 마지막 지역 PMI입니다. 항공기 제조사 보잉의 일감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변동성이 큽니다. 4월 소비자들의 경제 신뢰도가 전월보다 개선됐습니다. 미시간대는 오늘 4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 확정치가 65.2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월 확정치인 59.4보다 9.8% 상승한 수준입니다. 4월 수치는 예비치이자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치인 65.7보다 낮았습니다. 향후 6개월간의 경기를 예상하는 4월 소비자 기대지수는 62.5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예비치인 64.1보다 낮았고 전월 수치인 54.3보다는 높았습니다. 리처드 커틴 미시간대 소비자조사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신뢰 하락은 팬데믹에서 시작돼 인플레이션과 높은 금리의 부정적 영향과 꾸준히 강한 고용시장, 임금 상승의 긍정적인 영향이 합쳐져 강해진 불확실성의 영향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부가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의 비트코인 투자 허용 소식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알리 카와르 노동부 근로자복지보호청 차관보 대행은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피델리티가 한 것에 대해 우리는 심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와르는 가상화폐를 투기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뒤처지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야 한다는 과대 광고가 많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카와르는 보통의 국민들은 노년에 퇴직금의 수요가 상당히 크다며 우리는 인출할 다른 자산이 많은 억만장자나 백만장자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들어 많은 기업과 개인, 심지어 지방정부까지 나서서 가상화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연방정부 차원의 규제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회의론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네, 스포츠 소식 간추립니다. 먼저 NBA 플레이오프 소식입니다. 동부지구는 1라운드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미러키와 보스턴, 필라델피아와 마이애미가 동부지구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미러키와 보스턴 간의 1차전은 일요일 오전 10시, 필라델피아와 마이애미 간의 1차전은 월요일 오후 4시 30분에 시작됩니다. 서부지구는 달라스와 피닉스, 골든스테이트가 지구 준결승 진출을 확정한 가운데 멤피스와 미네소타 간의 5차전이 잠시 뒤인 6시에 시작됩니다. 시리즈는 멤피스가 3승 2패로 앞서고 있습니다. 만일 오늘 경기에서 미네소타가 승리할 경우에는 양팀 간의 7차전이 일요일 낮 12시 30분에 열리게 됩니다. 이 경기 승자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서부지구 준결승을 치르게 됩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송사를 치른 다저스의 투수 트레버 바우어에게 324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바우어는 즉각 성명을 내고 메이저리그의 가정폭력 그리고 성폭력과 관련한 어떤 정책도 위반하지 않았다며 사무국의 징계에 이의를 신청하겠다고 대응을 했습니다. ESPN은 기사에서 MLB 사무국이 성폭력에 연루된 선수에게 가장 엄혹한 징계를 내렸고
바워는 이 징계에 이의를 제기한 최초의 MLB 선수라고 전했습니다. 이 사무국의 징계가 확정되면 바워는 2024년에나 빅리그에 복귀를 하고 2022년과 23년에 보장된 연봉 6천만 달러는 그냥 날리게 됩니다. 한편 다저스도 곧바로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해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바워에게도 항소한 권리는 있다. 따라서 구단은 이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4월 29일 금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날씨 전해드립니다. 매운 치킨의 완결판 맥도날드 스파이스 치킨과 너겟을 즐기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LA론 오늘 밤과 내일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바람은 5마일에서 10마일 정도로 불겠고 오늘 밤 최저 54도, 내일 낮 최고 오늘보다 조금 올라간 75도, 밤 최저 56도가량을 보입니다. 한편 일요일도 역시 맑은 날씨 보이면서 낮 최고 기온 71도가량 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0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86도까지 올라가겠고 해안 지역 69도, 산악지대 71도의 낮 최고 기온 보이겠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저녁 곳에 따라 구름 끼겠습니다. 바람은 10마일에서 20마일 정도로 불겠고 최저 72도, 내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에 낮 최고 83도가량 되겠습니다. 한국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에는 경기 북부와 영서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서울 등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한낮에도 서늘해서 서울과 부산이 오늘 낮 최고 17도, 청주는 16도로 예상됩니다. 매운 치킨의 완결판 맥도날드 스파이스 치킨과 너겟을 즐기세요. 맥도날드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지금까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온오프 PRGR, 야마하 폴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부터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진행됩니다.